허니와 한이의 하풀. 굿풀. 자, 교수님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그동안 살았지만 이런 곳이 있었을까 하는 특히나 가까이 살아셨던 분들도 잘 모르는 특이한 부산의 한 서점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네, 어디죠? 거기가? 인디고 서원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 지역이 남천동이에요. 네, 인디고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고 청소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남천동이 원래 예전부터 이 주변이 이제 학교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파라곤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마들이 한때 치맛바람이라고 네, 불리는 그 학원과 또 뭐 어떤 사교육의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에 청소년들을 위한 서점, 또 이제 물론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들이 구비가 되어 있지만 뭐 아이들 그리고 뭐 어른들까지도 다 같이 어떤 인문학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어요. 네. 여기 이제 허아람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 선생님이 논술을 가르치시던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사교육 시장에서는 유명한 논술 선생님으로 통했는데 그 선생님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아이들 뭐 대입이라든지 이제 논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인문 서적 같은 것들을 추천해 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토론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시다가 이런 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스스로 어떤 표현해 낼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려고 하면 뭐 이런 서점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만든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이 건물을 교수님 책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뭔가 어딘가 특별한 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뭐 큰 길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네. 막상 가봤더니 너무 주택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심지어 그 큰 학원 하나 있죠. 네. 그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학원. 네, S 네. 학원. 네, 그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건축물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디고잉이라고 하는 저 잡지입니다. 네네. 네,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해서 뭐 제작까지 만들어내는 잡지고요. 여기 안에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뭔가 심오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 깊이가 대단히 깊은, 좀 오히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유명 대학이나 또 되게 대외적인 활동으로도 많이 상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서 네네. 오히려 더 인디고선이 약간 인문학의 성지처럼 청소년들을 조금 더 좋은 어떤 환경으로 공부시키고 뭔가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엄마들이 좀 많이 보내는 그런 장소죠. 네. 인문학과 관련된 주제로 하는 곳이 여기 청소년을 주제로 하는 곳은 여기랑 이제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시는 분 백년어 사원이라고 해서 남포동 저쪽에 중앙동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가 이제 대표적인 부산에서 인문학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희 보통 이제 대형 서점에 가보면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학습지, 네. 청소년들 학습지, 그리고 뭐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소설들 이런 것들 위주고 사실 인문학 서적 같은 경우는 참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좀 찾아보려고 그러면 뭐 절판됐다든지 네. 재고가 없다든지. 근데 인디고 서원을 들어갔더니 처음에는 저는 헌책을 파는 줄 알았어요. 워낙 오래된 책이 있길래 네. 야, 이 책이 아직도 있어? 하고 딱 봤더니 새 책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찾기 힘든 인문학 서적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놀랐어요. 네. 네. 그게 집주인의 의지이겠죠. 네. 그래서 뭐 좋은 책을 선별해서 정말 청소년들에게 좋은 정신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런 그 책을 진열하기도 됐을 거고
더불어서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물도 보면 건축 그 집주인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그 정말 학원가예요. 빼곡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가 건물과 같은 저런 박스 형태의 건물밖에 없는 곳에 갑자기 하나의 동화 속에 나온 집과 같은 건물의 형태가 외벽은 전벽돌로, 회색의 전벽돌로 되어 있고 지붕은 초록의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낭만적인 집 같게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지적인 인문학을 하는 이지적인 집 같게도 보이는 집이에요. 조금 더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말씀드리면 저 건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중앙에 그 나무가 한 그루 네. 심겨져 있는데 그렇게 이게 크지 않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중정을 그리고 사람이 즐기는 곳이기라고 보다는 나무 한 그루를 위한 중정을 빵 뚫어놨다는 거죠. 네네. 저 중정으로 인해서 처음 가보신 분들은 앞에 서점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서점 자그마하네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문을 열고 문을 하나 더 열어서 그렇죠, 네. 중정을 중정을 거쳐서 2층,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네. 특징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가운데 작은 나무를 위한 중정을 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 집주인의 강한 의지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아까 외곽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물이 사방면으로 다 창문이 뚫려져 있습니다. 동서남북 다 이게 그 좁은 창문들이 뚫려 있는데 저렇게 창문을 뚫어놓은 이유를 이렇게 물어봤더니 빛이 이렇게 잘 들어오게끔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통풍을 위해서 사통팔다 이렇게 창문을 열면 바람이 다 통하고 가운데 있는 중정까지도 바람이 이게 다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의지로 창문을 저렇게 많이 뒀고 그렇게 창문을 많이 둔 이유가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에어컨을 절대적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저렇게 창문을 오히려 많이 뒀다고 그래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가서 최근에도 에어컨이 없느냐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알았다. 개면쩍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그래도 정말 손님들이 힘들어하는 여름 며칠만 하고 그 나머지는 예전과 같이 에어컨 없는 에너지 제로의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전히 집주인의 이 푸름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참 강하고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창을 많이 두면 책을 보관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건축 계획학적으로는 상당히 나쁘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을 많이 두고 또 책이라고 하는 소재 자체도 어느 정도의 그 습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통풍이 더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에 가보시면 곳곳에 의도적으로 초록을 이렇게 많이 색상을 말씀하신 거죠? 집 이름이 인디고 소원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인디고가 컬러로 푸른 초록 색깔인데 그런 푸르름에 대한 것을 처음 건물을 만들 때부터 또 이름을 지을 때부터도 푸르름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창문이 많고 바람이 잘 통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중정을 바로 이게 돌아가면서 미음자로 돌아가면서 중정에 있는 나무를 항상 보게 되거든요. 나무가 계절 따라서 바뀌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한 그 서점 실내에도 각종 초록의 나무들을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창문의 프레임 색깔도 초록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초록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 푸름에 대한 그 집주인의 어떤 의지인데 처음에 공간을 사람이 만들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공간이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유명한 윈스턴 처칠경의 말과 같이 여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의식이 가치관이 상당히 푸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정세청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학생들이 되게 유명해진 계기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직접 되게 유명한 대문호들이나 철학가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면서 되게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해외에 철학가를 만나서 그 철학가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굉장히 어린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이슈였는데 그걸 갔다 온 이야기를 묶어서 또 책을 냈었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뭔가 하나의 철학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우리의 어떤 가치관 이런 얘기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또 숨겨져 있는 공간들 조금 더 네. 소개를 해드리면 당연히 1층과 2층은 기본적인 서점 구조로 되어 있고 근데 조금 더 올라가면 3층과 4층에는 그 청소년들과 이렇게 그 심포지엄 할 수 있는 공간 또 네. 자체적으로도 여러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또 한 가지 그 일반인들에게는 잘 그 개방은 되지는 않지만 옥탑층에 가면 이 그 허아람 대표의 집무실 겸 또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접견할 수 있는 옥탑방이 있습니다. 저 옥탑방도 올라가 보시면 참 이게 역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그 시옷자로 생긴 박공 지붕 아래에 네. 있는 옥탑방이기 때문에 되게 느낌이 좋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 옥탑방에서 외부로 이게 발코니로 문을 열고 나가면 아까 외부에서 봤던 그 초록의 그 지붕이 이렇게 바로 코앞에 보이면서 그 옆으로 그 은행나무 아까 그 중정에 있던 은행나무가 네네. 건축물보다 집보다 키가 더 자라져 있는 은행나무가 삐쑥히 올라와 있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또 강당이 있어서 또 강당이군요. 강당을 별도로 둬서 네. 청소년들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건물 뒤편으로 네네. 잔디마당을 제법 크게 이렇게 맞습니다. 네. 나무가 심겨져 있는 잔디마당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각종 청소년 인문학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잔디마당에 바로 이게 붙어져 있는 또 하나의 그 재미있는 공간이 인디고 소원에서 그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저 에코토피아라고 하는 네. 식당 겸 카페라고 할 수 있는 네. 곳인데요. 네. 저기도 잔디 마당과 함께 저기 자그마한 나무 스탠드와 또 에코토피아 내부 공간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실내 인테리어도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나오는데요. 책상 테이블이나 조명이나 그 되게 따뜻한 공간을 이렇게 보이는 네. 공간입니다. 사실은 부산에 있는 이게 책을 팔기 때문에 상업적인 공간이지 네네. 않습니까? 상업적인 공간이고 규모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오늘 이렇게 강조해서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요즘같이 그 성적 지향적이고 경제 만능적인 시절에 저 하나의 어떤 인문학적인 정신과 청소년의 바른 정신을 지향하는 그 올곧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사도 하고 공간을 계속 갖고 간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소중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뭐 크게 엄청나게 큰 규모의 감동적인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만 네. 꼭 한번 우리가 가보고 가능하면 뭐 거기 있는 책도 조금 구입을 하고 이 공간이 좋노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좀 작은 책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사실 인디고 서원은 엄청 오래됐죠. 그거에 비하면. 네, 뭐 저도 학교 때부터 벌써 10년이 넘은 때부터 뭐 인디고 서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조금 최근에는 동네에서 작게 하는 동네 책방들이 또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많이 생기고 네,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그런 것들을 또 좀 찾아다니면 좋을 것 같다 생각.